네, 야파캐스트 잉글리시. 네,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해볼게요. I have doubled my battery life by scavenging rubber one. 나는 배터리의 수명을 2배로 늘렸다. 뭐 하기 위해서? 뭐에 의해서? by라고 했으니까 뭐에 의해서? scavenging rubber one, rubber one을 청소했어. But if I use the heater, 내가 히터를 사용하면 I will burn through half my battery every day. 하루에 배터리의 반을 사용한대. burn, 태워버린대. If I do not use my heater, I will be slowly killed.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천천히 죽게 돼. Killed by the laws of thermodynamics.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 천천히 죽게 돼. 왜? 지금 히터를 켜지 않았기 때문에 추워 죽어. 추워서 죽을 정도로 춥다는 거죠. I would love to solve this problem.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right now 지금 but unfortunately 그러나 불행하게도 where is 그리고 잘렸네. Where is Watney going? 와트니가 어디로 가고 있죠? We believe that 우리는 믿고 있다. That he is preparing for a journey. 그가 어떤 여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그 화성의 어떤 그 평원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 왜? 거기에는 MAV4가 있대. MAV4. MAV는 화성 이착륙선을 MAV라고 하고 있어요. 그거를 타고 나사와 통신하려고 하나 봐. He has been conducting incremental tests. 그는 수행하고 있다. 뭐를? incremental test. incremental 증분적인 조금씩 어떤 계단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 incremental test를 수행하고 있다. taking the robot to 그 로봇 2에 탑승을 해. taking the robot to out. take out을 로봇 2에서 내려 for longer and longer. 더 오랫동안 trips each day. trips each day. taking the robot to 로봇 2에 탑승을 해서 out for 밖으로 나가. go out이 go out for longer and longer. 더 멀리, 더 길게. far하고 같은 뜻이. trips is there. 여행을 간다. 짧게 해봤어요. 3분. 그래서 와트니가 MAV를 찾아가지고 찾지 못해. 근데 나무 위키에 써져 있는 줄거리를 봤거든요. 근데 찾지를 못하고서 이제 그 패스파인더를 찾아요. 패스파인더하고 오퍼튜니티라고 있어. 나사에서 화성으로 보내는 무인 탐사 로봇 패스파인더하고 오퍼튜니티. 그거를 찾는다는 또 설정이 있어요. 다음 장면에서는 그 패스파인더를 찾아가지고 모스부로 지구와 통신을 할 거야. 다음 시간에 그거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그거를 할 거고 그리고 내가 어저께 그 정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KBS 역사 스페셜에서 정조대왕 4부작 다큐멘터리 옛날에 했던 거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봤는데 정조 우리는 그 조선의 정조 하면은 네, 어제 제가
유튜브에서 KBS 역사 스페셜을 봤는데, 그래서 정조, 정조, 영조 다음에 정조죠. 영조 다음에 정조. 그래서 18세기 조선은 영조하고 정조가 조선의 르네상스 시대를 꽃피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역사 공부를 한 바에 의하면 그다지 우리나라의 그 조선 후기 숙종대부터 이제 고종까지,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고종까지 해서 조선 후기라고 하는데, 조선 후기는 그다지 좋은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18세기의 서양은 계몽 사상이 발달해 가지고 서양은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18세기에 계몽 사상, 또 근대 민주주의, 18세기에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에서는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미국의 독립혁명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이제 민주주의, 근대 민주주의로 근대 국가로 이제 탈바꿈을 하는데, 조선은 조선 후기에 이 근대 국가로 이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봉건 국가에서 이제 근대 국가로 가는데, 이제 입헌 군주제가 이제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입헌 군주제. 그러면 조선도 조선이라는 국가에서 이제 입헌 군주제가 되면서 근대 국가로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 민주주의, 특히 이제 의회를 설립을 했어야 돼. 근데 조선이라는 국가는, 이 조선을 다스렸던 양반들은 조선 후기에 가장 큰 문제점들이 바로 이제 그 당쟁, 사화, 숙종 때 이제 서인하고 남인하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이제 장희빈의 아들이 경종이네. 경종, 서인하고 남인, 기묘사화인가? 어쨌든 남인을 축출해버리고 서인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장희빈의 아들인 경종이 즉위를 했는데 2년인가 밖에 못 살고 죽어버려. 대부분을 이제 그 경종이 죽은 이유를 서인이 노론하고 소론으로 나눠지면서 이 당쟁이 격화된 바람에 노론이 독살시켰다. 경종을 뭐 감하고 꿀하고 뭐 이렇게 경종이 알아 누웠는데 감하고 뭐 꿀을 먹여가지고 죽였다, 독살시켰다. 그래서 노론이 정권을 잡잖아요. 노론이 추대한 왕이 영조. 무수리 출신의 후궁의 아들이었던 영조는 경종의 동생 왕세제라고 해가지고 영조가 즉위를 하는데, 영조가 즉위를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노론이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경종을 독살시켜 버린 다음에 영조가
영조를 추대해서 영조가 왕위에 오르죠. 그러니까 영조도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하들의 추대에 의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왕위를 승계할 수 있는 그런 서열에 있지 않았잖아. 적자가 아니라 후궁의 무소리 출신의 후궁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통성이 약해. 하지만 그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영조가 즉위를 했어요. 영조가 즉위를 했어. 굉장히 영조가 즉위를 하는 과정에서는 누군가는 죽어야 돼. 경종이 죽던가 영조가 죽던가, 영조가 소론에 의해서 암살당하든지, 아니면 경종이 노론에 의해서 암살당하던가. 그런데 거의 한 90%의 확률로 경종이 노론에 의해서 독살되었을 것이다. 물론 아파서 죽었지만 조선왕조실록에는 아파서 죽었다라고 공식적인 역사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독살당한 것 같다. 노론하고 소론하고 권력 그 다툼이 치열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아마도 경종이 독살되었고 영조가 노론에 의해서 추대가 돼. 근데 우리는 국사 교과서에서 영조가 탕평책을 실시해가지고 왕권을 강화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무슨 왕권이 강화가 되지가 않지. 이미 즉위 당시에서부터 노론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노론하고 소론하고 적절하게 관직을 배분해가지고 조정해서 균형을 맞췄다. 그게 탕평책이잖아, 탕평책.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은 누구야? 이산이라고 하는 그 정조 다룬 드라마도 있었고, 또 그 한석규가 영조로 나온 드라마 있잖아. 사도세자에 대해서 다룬 뿌리 깊은 나무인가 뭔가 그 드라마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국가는 이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편할 날이 없었다.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루이 13세 있잖아. 루이 13세. 절대 왕정, 태양왕 루이 13세. 뭐 그래서 근대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왕권이 강해야 되는데, 왕권이 강해서 귀족 세력을 눌러야 돼. 귀족 세력이 바로 하지 못, 귀족들의 특권을 폐지하고, 귀족을 눌러야 일반 시민 계급이 성장을 해서, 의회를 설립을 한다든지, 뭐, 그래서 입헌군주제로 가는 거죠. 국왕과 부르주아 계급이, 연합을 해가지고 입헌군주제로 가는데, 조선은 일단 이 양반들이 이 귀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양반들이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 되는 이 양반들이 그냥 지들 맘대로, 그러니까 왕도 갈아치우고 태꾼이라 그러죠. 왕도 그냥 막 갈아치워. 그리고 지들끼리 막 싸워. 지들끼리 온갖 특권은 다 누리면서 백성들은 세금 내는데 허덕이는 게, 백성들은 농업 구조를 봐야 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할 거고, 이 국사학계 엉터리 그 자본주의 맹하론이라고 해가지고 뭐 보부상들이 있고, 뭐 장시가 막 5일장, 전국에 5일장이 열렸고, 뭐 경영형 분홍이 생겼다는 다 뻥이라고.
조선이라는 국가는 지주와 소장농의 농업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지주가 양반들이고, 관료들, 그리고 양반들이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지주였기 때문에, 양반들이, 그 경제 생산수단들을 다 독점하고 있었던 그런 사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부르주아 계급이 성장할래야 성장할 수가 없고,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왕권이 약해서 그런 양반들이 득세를 하게 된 거죠. 왕도 갈아치우는데 뭘. 근데 우리는 국사에서 영조와 정조 시대의 왕권을 강화하면서 조선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영조 시대 당쟁이 얼마나 심했는데 드라마를 보라고, 드라마. 그리고 그 결과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잖아요. 사도세자가 죽은 이유를 가지고 당쟁의 희생양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역사학자들도 있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물론 당쟁이 노론과 소론이 굉장히 격화되기는 했지만, 사도세자 자체도 또한 어떤 성격적인 결함이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1차 자료가 조선왕조실록하고 사도세자의 세자빈인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이라고 하는 수필이 1차 자료예요. 거기 보면은 또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세자가 약간의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지금의 시대, 화병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로 하면은 조울증이나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거죠. 조울증이 비슷하죠, 조울증. 그래가지고 밤에 화병이 나가지고 옷을 입히는데 옷을 안 입으려고 발버둥 치고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면서 위에 상의를 벗어버리고 그거를 이제 환관이 와서 입히려고 하니까 칼로 갖다가 환관을 찔러 죽였잖아요. 그 기록이 있다고. 사람을 죽였어, 사도세자는. 그러니까 살인했어, 살인. 사도세자. 물론 정신병이었기 때문에 정신착란 상태에서 그랬다는 거지만, 일단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영조가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고 세자한테 이제 왕위를 승계해 주려고 대리청정을 시켰는데, 근데 이제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이제 그렇죠. 그거 다, 노론의 입장에서 서술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과장된 부분이 많다.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리청정을 하느냐. 영조가 대리청정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왕위를 승계할 세자기 때문에 일단 이 국정 운영 능력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대리청정을 시켰는데,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어떻게 대리청정을 하냐고. 대리청정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대리청정한 거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노론들이 사도세자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핑계를 댄 거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대리청정을 한 것도 맞기는 맞지만, 사도세자 자체가 어떤 성격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영조가 뒤주에 가둬가지고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가 있잖아. 송강호가 영조로 나온 그 영화 사도. 그 영화가 그 영화가 진실에 거의 가까운, 응? 그 영화가 고증을 잘한 영화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이야. 그 영화를 내가 봤거든. 사도라는 영화. 맞아. 사도 세자는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어. 그냥 당쟁의 희생양은 아니야. 영조가 죽이잖아, 영조가. 응? 독살을 하거나 암살당해서 죽은 게 아니라 영조가 자기 아들인데도 죽이잖아. 아무리 탕평책을 했다며 영조가. 근데 신하들이 무서워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일 정도로, 그 정도로 무능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 영조가. 물론 그다지 왕권이 강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 신하들 눈치를 봐야 했던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자기 아들을 그냥 이유 없이 죽일 정도로 그렇게 이상한 무능하지는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사도라는 영화를 보세요. 사도라는 영화를 보면은 맞아. 그래서 정조는 그 자기 아버지가 그 뒤주에 갇혀 죽은 그것 때문에 그 신하들에 대한 특히 노론에 대한 원한이 컸지만 문제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조는 국정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기가 왕권이 강해야 되는데 신하들하고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항상 그 신하들로부터 암살당할 그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 하잖아. 세손 시절부터 그 노론 신하들의 감시를 받았다 그러고, 또 왕위에 즉위를 한 다음에도 암살 시도가 있었대잖아. 그러니까 막장인 거지. 왕이 암살을 당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신하들이, 노론이 간땡이가 부은 거야. 신하들이 왕을 암살할 정도로. 왕보다도 더 권력이 강했어. 그러니까 왕보다도 더 권력이 강할 정도면은 그 나라는 이미 끝난 거지. 응? 근데 무슨 정조가 뭐 왕권을 강화해서 정조가 죽은 나이가 46인가 밖에 안 돼. 그리고 15년인가 16년인가 밖에 통치를 즉위 기간이 15년인가 16년인가 밖에 안 되잖아. 그것도 긴 거라고? 영조는 30 몇 년 되잖아. 80세까지 왕을 했잖아. 근데 그러니까 정조가 한 일은 맨날 신하들하고 싸우는 거밖에 없었어. 무슨 장용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호위 부대를 만들고, 호위 부대 만들어서 뭐해? 백성들이 궁핍하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무슨 자기 호위 부대 만들고, 또 수원에다가 화성을 축조하는데 거기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성 하나 만들어서 뭐 한다고. 수원에다가 자기 아버지를 위한 그 화성 축조하는데 거기 하고. 결정적인 문제는 왕이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왕은 명령을 내리는 입장이지,
자기가 직접 이것저것 이렇게 막 다 신경 쓰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정조는 신하들이 뭐만 하면은 신하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상소를 올려가지고 뭐 이거는 안 됩니다. 뭐 어째서 안 됩니다. 저째서 안 됩니다. 신하들이 사사건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 이 나라를 끌고 가지를 못했던 거야, 정조는. 응? 아니면은 그 신하들을 완전히 눌러버려야지. 신하들의 그 권세를, 자기의 그 왕이,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그러한 신하들은 가차없이 그냥, 뭐지? 유배를 신하들을, 자기를 반대하는 신하들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비난하는 그런 신하들은 유배를 보내가지고 아니면 사약을 내려버려. 사약을 내려가지고 신하들을 완전히 힘으로 눌러버렸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권력이 없었던 거죠. 왕권이 약했어.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뭔가를 추진을 하질 못해. 계속 그랬던 거야, 계속. 그리고 정조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신하들이 사사건건 반대를 하니까 그냥 열심히 책을 읽었어. 한의학 같은 것도 공부를 하고, 뭐 무술 같은 것도 공부를 하고, 활쏘기 같은 걸 하고. 그런 거는 취미 생활이지. 국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 거는. 그래도 대단한 게, 이, 보통이 아니라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다면은, 성인 군자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었다면은, 왕은,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연산군처럼 이렇게 주색 잡기에 빠지고 막 그랬을 건데 정조는 또 이 사람이 또 대단했던 게 신하들이 사사건건 반대를 하니까 그냥 공부를 해. 공부 그냥 청나라에서 막 서적 같은 거를 가져다가 막 공부를 하고 자기가 직접 신하들을 가르쳐. 규장각을 만들어 가지고 신하들하고 직접 토론도 하고 성리학을 공부를 하고 신하들과 학자군주라 그러죠. 학자군주. 그것도 대단하긴 대단한 거죠. 그렇지만 한 국가의 시스템을 바꿀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업적은 없었어. 뭐지? 영조 시대부터 뭐 균역법, 양반도 군포를 바치게 하는 뭐 그런 거를 했다? 그건 영조가 한 거잖아, 그거는. 정조 시대에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모르겠어. 백성들의 삶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던 것 같아, 영조 시대, 정조 시대를 국사학계에서는 대단한 시대였던 것처럼 그렇게 막 미화를 하지만 사실상 그리 대단하지 않았어. 영조와 정조.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해야 부르주아 계급이 성장을 해서 근대 사회로 이행을 하지만 조선이란 나라는 여전히 그런 나라였어. 농업이라든지 어떤 상업이라든지 상업을 천시했잖아. 상업이 발달했어야 되는데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어. 국사교과서에서 말하는 뭐 보부상이 있으면 뭐해? 수레가 다닐 길이 없는데. 보부상은 지게 같은 거를 지고서 물건을 사람이 직접 걸어서 다니는 거잖아. 걸어서 다니면은 비효율적이지, 힘들고. 그래서 박제가가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제일 뛰어났던 사람이 박제가잖아. 박제가.
박제가라는 사람이 그 북학이라고 하는 저술에서 청나라에 갔다 와가지고 청나라는 수레가 다닌다. 수레가 도로교통이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조선도 도로를 낚아가지고 수레가 다녀야 물자들이 유통을 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정조는 그런 거 할 능력이 안 됐어. 왜? 신하들이 사사건건 반대를 하니까. 그냥 책을 열심히 읽고 무술 훈련 같은 거를 하고 제자가 아니라 신하들, 규장각에 있는 신하들을 가르치고 무사들을 키우고, 그거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나라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것들을 했어요. 그리고서 일찍 죽었어. 46살인가. 그리고서는 이제 순조가 왕위에 오르고 이제 세도 정치에 빠진 거야. 조선은 이제 망한 거야. 세도 정치로. 영조와 정조가 해놓은 게 별로 없다는 거야. 왕권을 강화시켜서 신하들이 이렇게 득세하지 못하게 세도 정치 같은 게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다. 못한 거야. 못한 거는 못한 거지. 못한 거를 가지고 잘했다고 그 국뽕에 취해가지고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려고 자꾸 별로 뭐 잘한 것도 없는 거를 가지고서 막 과장을 해가면서 막 조선 후기에 근대 사회로 이행할 수 있다라고 자꾸 이행할 수 있었다라고 자꾸 거짓말을 하잖아. 근데 왜 세도 정치가 순조, 철종 한 60년간 세도 정치로 완전 조선은 봉건 사회에 그냥 머물러져 있었다고. 그건 건너뛰어? 그건 건너뛰고 이제 일제가 침략을 해서 조선이 자생적으로 근대 사회로 이행할 수 있었는데 일제 때문에 이행을 못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잖아. 그게 우리나라 주류 국사학계의 견해잖아. 그러려다 보니까 영정조 시대를 띄워줘야 되는 거야. 띄워줘야 돼.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일제가 침략을 해서 식민지가 됐다는 거야. 우리나라 국사학계의 주류적인 견해는. 근데 왜 중간에 순조 철종 때 그 60년간의 세도 정치 기간이 있고 흥선대원군이 왕권을 강화하려고 난리를 쳤냐고. 왕권이 약했단 말이야. 영정조 시대도 마찬가지야. 숙종 때도 당쟁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 경종이 당쟁에 의해서 일찍 죽은 거고. 계속 왕권이 약했다고. 계속 약했어. 단 한 번도 왕권이 강했던 적이 없다고. 조선 후기에는. 조선 전기에는 뭐 태종, 세종 이때는 뭐 강했을지 몰라도 특히 태종 때는 왕권이 강했다고. 세조, 태종 이때는 강했지만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 완전히 왕이 그냥 신하들한테 치여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수준의 왕권이 약했다고. 그렇게. 그게 진실이야. 그 민족 의식에 취해가지고 없는 사실을 날조하지 말라고. 과대 해석하지 말라고. 과대 해석. 무슨 자본주의 맹아가 나타났다고. 자본주의 맹아가 나타났어? 자본주의면 자본주의고 아니면 아닌 거지. 맹아는 또 뭐야? 맹아. 자본주의에 싹이 일어났대.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야. 다음 시간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